금융기술 최고 전문가 온라인 교육과정 제130회 2023년에 시행된 금융기술사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맡게 된 이재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온라인 강의는 금융기술사 130회 기출문제 풀이를 1차 시부터 5차 시까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1차 시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총평하는 시간으로 갖겠고요. 2차 시와 3차 시, 4차 시, 5차 시는 각 교시별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으로 총 5차 시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금융기술사 3대 출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출금융 및 다이캐스팅 분야, 두 번째는 프레스 금융 및 소송 가공 분야, 세 번째는 금융 제작 및 금융 재료 분야로 이 세 개의 3대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분야별로 살펴보면요. 사출금융 및 다이캐스팅 분야는 사출금융 및 다이캐스팅 금융의 구조와 설계, 사출 선형 제품의 선형 분량과 대책, 사출 선형기와 주변 장치, 플라스틱 재료 종류와 성질, 특수 선형법과 관련한 금융 기술 이런 내용으로 출제되고요. 두 번째 프레스 금융 및 소송 가공 분야는 프레스 금융 및 단조 금융 구조와 설계, 프레스 선형 제품의 선형 분량과 대책, 프레스와 주변 장치, 금속 재료 종류와 성질, 특수선형법과 관련한 금융기술 이런 내용으로 출제됩니다. 자, 마지막 금융제작 및 금융재료는 금융제조 공정계획 및 관리, 금융가공설비, 금융제작, 금융품질관리, 선형해석 프로그램, 금융재료 종류 및 성질, 열처리 및 표면처리, 금융도면 작성, 금융공학기초지식, 금융산업 관련 지식, 금융원가 관리, 생산성 향상, 신재료, 신기술에 관한 문제들로 출제가 됩니다. 먼저 1교시 기출문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아이어닝 가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건 과거 유사 기출문제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아이어닝 가공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 가공 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게 되죠. 자, 여기는 두께 변화가 드로잉 가공 후에 생기는 두께 변화를 두께 변화 편차죠. 두께 편차. 이거를 좀 최소화시키는 목적으로 행해지게 되겠고요. 표면을 매끄럽게 이제 훑어내는 그런 작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기다 이제 기술하시면 좋겠고요. 2번, 프레스 금융에서 시험 가공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 프레스 금융에서 시험 가공, 이 트라이아웃이라고 하죠. 이 시험 가공은 보통은 이제 불량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이제 주 목적이 되겠죠. 이때 이제 샘플, 시험 성적,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목적도 있겠고요. 프레스 작동부, 뭐 이런 정상 작동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드로잉 금융에서 판두께 불균일에 의한 제품의 불량 발생 시 불량 형태에 따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거 유사 기출문제가 이제 2번 있었습니다. 판두께가 이제 불균일이 발생하는 불량 형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크래치죠. 뭐 갤링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밀링 가공에서 절삭 속도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새로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 절삭 이론을 이제 좀 뭐 기계공자법이라든가 금융공자법의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셨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풀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절삭 속도를 선정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절삭 속도라는 것은 V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죠. 뭐 밀린 카타라는 걸 예를 든다면은 공구가 카타 또는 엔드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밀린 카타를 예를 든다면 유효지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름. 그다음에 회전수 같은 게 있죠. RPM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전수 공식은 파이 d분의 1000V 뭐 이런 공식. 그다음에 그 밖에도 날당 이송량을 이용한 이송 속도라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F는 날당 이송량 스몰 f 곱하기 z 곱하기 n. z라는 것은 이제 날수, n이라는 것은 회전수가 되겠죠. 이런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절삭 속도를 선정하는 이제 공식을 이용한 어떤 설명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기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와이어 커팅 가공에서 공작물의 가공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 공작물의 가공 속도를 결정할 때 특히 와이어 커팅 가공에서는요,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방전 에너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뭐 가공액, 예, 비저항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액, 가공의 분출 압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와이어 장력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죠.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기술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금형의 표면 처리법 중 물리적 증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거 이제 유사기출 문제 한 2번 나왔던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물리적 증착법 중에 이제 PVD에 대한 뭐 PVD는 이제 물리적 증착법이긴 하지만은 이게 증착법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기술을 하셔도 좋겠고요. 뭐 화학적 증착법, 물리적 증착법, 뭐 차이점, 뭐 비교하는 것도 뭐 괜찮죠. 이런 내용들을 좀 기술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물리적 증착법에도 종류가 있죠. 뭐 진공 증착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퍼터링, 그다음에 이온 플레이팅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기술을 하시면서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셔도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7번 3단 금형에서 3단봉 길이를 구하는 식을 쓰고 설명하시오. 이건 새로운 문제이긴 하는데 이제 3단 금형의 이제 기본 구조를 알고 계신다면 이 3단봉 서포터 핀이라고 합니다. 이 서포터 핀의 길이는 우리가 플러볼트, 인장 볼트라고 하는 이 플러볼트와 상대적으로 좀 길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이 3단 금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팅 라인이 3개로 나눠지죠. 파팅 라인 1번, 파팅 라인 2번, 파팅 라인 3번. 이 순서적으로 형이 열려지게 되는데 이때 열려지는 순서에서 이 3단봉 길이와 플러볼트 길이 이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런 내용들 여기다 기술하시고 식도 쓸 수가 있죠. 뭐 보통 한 10mm 정도를 이제 간격으로 둔다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들 여기다 기술하시면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사출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거 과거에 이제 여러 번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기본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사출률. 이 사출률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죠. 공식. 그래서 자, A라는 것은 단면적을 뜻하는데 우리가 스크루의 직경 또는 플런지 타입일 경우는 플런지의 이제 내경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단면적을. 그다음에 V라는 것은 이제 스크루 타입 같은 경우는 스크루의 선단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공식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출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을 이제 표시하시면서 설명하셔도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사출 선형기의 사출부 형식 중 인라인 스크루식의 특징 5가지를 설명하라 문제입니다. 자, 이건 뭐 새로운 문제이긴 한데 이제 사출 선형기 타입이
인라인 스크루 방식도 있지만은 이제 플런지 방식도 있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라인 스크루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라인 스크루 식의 사출 선형부의 특징을 5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은 될 거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소화와 그다음에 사출부 이게 분리됐느냐, 분리되지 않고 일체화되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인라인 스크루 같은 경우는 가소화도, 그 다음에 사출도, 이게 동시에 이제 스크루를 이용해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기입하시면서 중요 특징들을 설명하시면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0번. ICM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건 사출 압축 선형입니다. 자, 사출과 압축을 이제 혼합한 방식이 되겠죠. 이게 사출 성형 같은 경우에 이제 압축 성형과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사출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부분과 그다음에 게이트에서 먼 쪽 압력 분포가 불균일을 하죠. 근데 압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압력 분포 선형품의 압력 분포가 균일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장점일 수도 있겠죠. 네. 이거를 이제 혼합한 것이 사출 압축 선형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 이제 유사 기출 문제 한 2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면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되겠고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품종 생산이 가능한 큐브 몰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유사 기출 문제가 이제 120회 근래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스택 몰드하고 유사하죠. 이 큐브 몰드는요. 센터 블럭 같은 것이 이제 회전한다 해가지고 마치 이제 큐브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큐브 몰드라고 하는데 이제 스택 몰드와 유사한 이 센터 블럭 회전 특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적용 분야 특징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면서 설명하시면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드로잉 금형의 주요 구성 요소 4가지를 설명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4가지라 했으면 딱 4가지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드로잉 금형에서는 주요 구성 요소 아무래도 이제 드로잉 펀치가 중요하죠. 펀치뿐만 아니라 다이 기본이죠. 그 다음에 드로잉에서는 이제 홀더 블랭킹 홀더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비드, 드로 비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나 성명,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아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게 유사 기출 문제 한번 나왔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선형 영삭기의 특징 4가지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형 영삭기. 복잡한 형상을 이제 형태의 이제 공작물 같은 것들을 표면 연삭할 때 사용되는 연삭기죠. 모양은 이제 평면 연삭기하고 유사한데 이제 특징도 몇 가지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기술하시면은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2교시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레스 가공에서 사용되는 윤활제 요구되는 특성을 설명하시오. 과거 유사 기출문제 한 129회 근래죠. 바로 직전에 나왔던 문제와 좀 유사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윤활제 요구 특성입니다. 아무래도 점도가 중요하죠. 프레스 쪽에서는 점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온도 상승에 의해서 이제 또 점도 변화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온도 변화에 점도 변화가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점도 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내부식성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내열성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내산성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시면 좋겠고요. 뭐 탈지스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기술하시면은 좋은 답안 될 수 있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절상유제의 농도 관리와 부패 방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유사 기출문제 112회 한번 나왔던 거고요. 자, 수용성 절상류와 이제 비수용성 절상류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용성 절상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성 절삭률 에멀션, 뭐 솔루블, 솔루션, 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제 뭐 이게 부패가 상당히 이제 관리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미생물이 이제 번식을 해서 그런 것인데 이제 뭐 칩이 이제 그 절삭류와 혼입이 되거나 그다음에 작동류, 습동류, 작동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절삭류과 이제 혼입이 돼서 그런 것이죠. 뭐 이런 그 것들에 의해서 이제 부패가 되면은 농도가 이제 저하되고 거기서 좀 뭐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냄새도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관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오일 스키마라든가 뭐 농도 계를 위해서 이제 농도 관리를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부패 방지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여기다 기술하시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랩핑의 장단점 및 랩핑 작업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랩핑에 관련한 문제가 이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과거 기출문제가 2번 정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랩핑의 장단점은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죠. 특징. 뭐 정밀도가 높은 제품을 가공할 수 있다는 거, 뭐 경면성도 좋아지고 내식성, 뭐 이런 것들이 뭐 내부식성, 내식성, 내마모성, 뭐 이런 것들이 향상되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설명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랩핑 작업 시 준수사항이 있는데 랩재가 이제 비산하면은 다른 뭐 부품이라든가 다른 부위에 이제 비산된 랩재가 이제 마모를 유발시킬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랩핑 작업 시에는 이제 보호구 착용.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뭐 이런 작업 환경에 좀 나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업 환경에 대한 내용도 여기다 기술하시면 좋겠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답안 작성하실 때 참아서 이제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다이캐스팅 금형 설계자가 검토해야 할 사항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유사 기출문제 한 2번 정도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는 뭐 제품 형상이 일단 기본 좀 중요하죠. 제품 형상. 그 다음에 뭐 수축률. 그 다음에 다이캐스팅은 후공정이 이제 후가공 공정.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는데 이 공정을 고려한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금형 제작 사양서 이런 것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그다음에 주조 방향, 주조 방법, 주조 방안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치출, 뭐 언더컷, 뭐 설명할 거 많죠. 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5가지 정도 자신 있는 부분 내용들 이렇게 기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플라스틱 선형법에 따른 금형의 종류 5가지를 열거하고 각 금형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플라스틱 선형법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게 사출 선형이 가장 대표적이 되겠고 뭐 사출 압축 선형 그다음에 뭐 필름 인서트 성형 가스 사출 블로우 성형, 뭐 종류 많죠. 이런 것들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기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번 사출 선형 불량 중 수지 배양에 대한 휨 원인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지 배양, 이 배양의 이제 고분자 사슬이 이제 흐름 방향으로 길게 늘어나 있는 것을 우리 수지 배양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배양성에 의해서 흐름 방향, 수축률, 그 다음에 흐름 방향의 직각 방향, 수축률이 다르죠. 그래서 이 편차에 때문에 흐름 방향 수준이 더 일반적으로 크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원인에 의해서 휨이 발생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을 여기다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교시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1번 엔드밀 날 결손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엔드밀입니다. 엔드밀. 공구죠. 툴. 이 툴에 특히 이제 그 날 부분이 결손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구 툴이 마모되는 또는 이제 치핑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 그런 것들을 기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을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구가 마모된 또 형태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죠. 뭐 플랭크 마모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뭐 치핑이라든가 뭐 크레이터 마모라든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그 마모가 왜 발생하느냐, 결손이 왜 발생하느냐, 그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에어 에젝팅 특징을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이제 사출 선형품과 이제 코어. 이 코어병과 이제 서로 이제 사이에 진공 상태가 되면서 밀착이 됐을 때, 밀착이 되면 이제 추출이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밀어내기 기구인 그 스트리퍼 방식이라든가 또는 밀핀에 의한 방식으로 제품을 추출하기가 쉽지 않죠. 진공 밀착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에어 이젝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추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다 기술하시면 좋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좁은 슬롯, 좁은 브릿지를 이제 펀칭할 때 형상 불량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새로 나온 문제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 펀칭 형상 불량의 이제 종류 중에서 좁은 슬롯이라든가 좁은 브릿지, 요게 이제 불량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기술하시고, 그런 불량의 원인은, 그 다음에 대책을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겠죠. 불량에는 이제 블랭크, 힘, 또는 뭐 스트립 막힘 현상, 뭐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게, 버 같은 것도 불량에 해당되겠죠.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량의 종류와 함께 원인, 대책 이런 것들을 기술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프레스 전단 시 버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대양 다이 전단법, 쉐이빙, 상하 블랭킹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유사기출 문제가 한 3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공부가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은 충분히 답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걸 우리가 버 없는 전단법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대양다이 전단법이라든가 상하 블랭킹 같은 하프 블랭킹 방식이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같이 내용을 기술하시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은, 이것도 이제 그림도 그려가 보세요. 대양다이 전단법, 쉐이빙, 상하 블랭킹 이런 거지 그림을 그려서 이제 표현하시면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글로만 표시하는 것보다 각각의 특징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 그림도 같이 그려보시면서 답안을 작성하면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압출 가공 종류 5가지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출 가공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직접 압출, 뭐 간접 압출, 뭐 정수압 압출, 충격 압출, 뭐 연속 압출도 뭐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과 이것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술을 하시고 그러면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유사기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 이제 각종 특수가공법, 특수선역법에 해당되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좀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계공자법이라든가 금융공자법 전공서적에 빼놓지 않고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유심히 정리하시고 시험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PQ 제곱, 이게 PQ 스퀘어라고도 하는데 이제 선도를 그리기 위한 한목값 5가지를 설명하시오. 이 다이캐스팅 금형에서 이 P라는 것은 이 다이캐스팅 금형도 여러 가지 종류 있지만 이제 콜드 챔버 이제 다이캐스팅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제 P라는 것은 슬리브 내 용탕 압력이 되겠고요. Q는 이제 용탕 유량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게이트의 이제 크기, 그 다음에 게이트 용탕이 통과되는 속도가 이제 게이트 용탕, 통과 속도.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계에 반영할 때 사용되는 선도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플런저 이제 유압 시스템인 걸 고려해서 이제 금형 설계, 다이캐스팅 금형이 되겠죠. 이 설계에 반영할 때 참고로 하는 선도다. 그런 내용과 그림도 함께 그려보시면서 기술하시면은 좋은 답안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4교시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1번, 강의 열처리에서 발생하는 산화 및 탈탄의 방지책을 설명하시오. 이건 새롭게 나온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산화, 탈탄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있겠죠. 열처리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고온 열처리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도한 너무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를 했거나 이럴 때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산화 탈탄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재료의 경도가 떨어지죠. 우리가 열처리의 목적은 재료의 경도를 높이는 목적인데 오히려 이런 산화 탈탄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재료 경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피로 강도도 감소하는 내마모스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런 내마모성 이런 감소하겠죠. 이런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지책을 여기서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고에너지 선형 금형의 선형법 종류를 설명하시오. 이것도 1번처럼 처음 나온 문제이긴 한데 이제 기계공자법이라든가 금형공자법에 관련한 전공서적에서 고에너지 선형법, 특수 선형법의 종류들이 이제 기술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관련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폭발 선형법이라든가 액중, 방정 선형법, 그다음에 자력 선형법, 가스 선형법 등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사출 선형에서 선형 수축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건 좀 기본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데 과거 기출 문제 여러 번 나왔고요. 자, 수축률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느냐 그 요인에 대해서 여기다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적 수축. 그다음에 열 가소성 수지 중에서 결정성 수지 같은 경우는 재료의 결정화. 이 결정화율이 지금 재료별로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 온도 변화에 의한 결정화. 그다음에 분자 배양. 이런 것도 다 수축의 원인에 해당되겠고요. 그 밖에 탄성, 회복. 이거는 팽창에 해당되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수축에 해당되지만 이게 탄소 회복은 팽창에 해당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웰드 라인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기본 문제에 해당되죠. 과거 유사 기출 문제 여러 번 나왔고요. 웰드 라인 사출 선형품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불량 중에 하나인데 자, 유동선단이 이제 분기했다가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구멍이라든가 유동선단에 이제 분기됐다가 만나는 부분에 생기는 가드란한 선이 되겠죠. 자, 이런 것 그림도 그려 보시면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어떤 대책. 원인에는 이제 그 선형품
디자인, 설계, 금형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형 그 조건도 있겠죠. 재료적인 것도 있겠고, 설계적인 거, 금형의 어떤 그 원인, 그다음에 이제 재료적인 부분, 선형 조건의 원인,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기술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진공주조, 진공선형, 진공 다이캐스팅, 진공 사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거 유사기 춤은 한 두 번 있었고요. 진공주조입니다. 주조 분량 중에 원인 중에 산소라든가 기타 가스에 의해서 용탕에 들어가는 가스에 의해 가지고 블로우 홀이라든가 이런 분량, 헤어크랙 이런 분량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진공주조를 하면 이런 분량들을 좀 간소화하거나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진공. 그다음에 진공선형. 요건 열가소성 필름 같은 것들을 열가소성 필름 시트죠. 이거를 금형 코어에 밀착시키는 목적으로 진공선형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진공 다이캐스팅. 이건 진공 분위기 하에서 역시 이것도 진공 주조처럼요. 내부의 어떤 기타 기공이라든가 블로우홀 같은 거, 기공 같은 거 이런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진공 다이캐스팅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공 사출 선형 이거는 사출부라든가 금형이라든가 심하면 호퍼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예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진공 상태를 이용해서 유동성을 향상을 하거나 기타 표면에 전사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진공 사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여기다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테슬라의 기가 프레스와 볼보의 메가 캐스팅의 공법을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 두 가지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시사성이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 금형 분야의 시사성이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요. 자동차 프레임 바디 생산 방식, 이 전통적인 방식은 우리가 프레스 금형을 이용해서 시트 메탈을 프레스 금형을 이용해 가지고 선형을 하죠. 선형을 해 가지고 용접 결합을 해서 좀 제품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 방식이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테슬라라든가 볼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도 추진뿐만 아니라 제품화하고 있는 이 방식은 다이캐스팅 방식이죠. 다이캐스팅.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을 용융해가지고 그 재료를 이용해서 다이캐스팅 방식을 이용해가지고요. 일체화 부품을 만든 거죠. 일체화. 이 과거 전통 방식은 각각의 파트들을 프레스를 이용해서 선형을 하고 스폿 용접이라든가 이런 용접으로 결합해서 제품화 하는 거라면은 이 방식은 다이캐스팅 공법을 이용해서 일체화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 장단점,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30회 출제 분야별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출금형 다이캐스팅 분야는 비율로 한 45.2% 아주 다소 높은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프레스 금형 및 소성 가공 분야는 한 29%, 금형 제작 및 금형 재료 분야는 25.8%로 파악이 됩니다. 자, 총평 및 학습 전략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난이도는 중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사출금형 및 다이캐스팅 분야 출제 비율이 좀 다소 높았죠. 45%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게 출제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신규 문제 출제 비율은 11개 정도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전체 문항수 중에서 한 35% 정도 차지하고요. 특수전형법에 대한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형공작법이라든가 기계공작법 내용 중에 특수금형이라든가 특수선형법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시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시사성 있는 금형 분야 신기술에 대해서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상시 공부해야 할 분야. 자, 폭은 상당히 좀 넓어요. 넓게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대신에 각각 이제 공부할 분야, 깊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깊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분야의 폭을 넓게 가져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합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응용력 키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1차 시 총평 및 학습 전략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 1차 시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